자, 그런데 저는 감히 이제 양자 컴퓨터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비슷한 상승세는 충분히 보여줄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결국은 상대적으로 시가총액이 굉장히 작고요. 안녕하세요, 박프로입니다.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지금 뭐 시골에 계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고향에 가 계신 분들도 계실 거고, 아니면 오랜 연휴 동안에 뭐 놀러 가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놀러 가 계신 동안 지금까지 말씀드렸었던 굉장히 좀 중요한 이슈들이 좀 하나둘씩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일본은행이 금리를 올렸고요. 그리고 요 내용에 대해서 시장들이 좀 반응하고 앞으로의 방향성이 좀 명확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제 AI 시대로의 좀 한 걸음이 좀 더 나아가지 않았나 그렇게 좀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면 이 변화에 맞춰서 우리도 어떻게 좀 투자를 해야 될지, 투자 방식에도 이제 변화를 좀 와야 될 시기지 않나 싶습니다. 쉬는 기간에 여러분들 푹 쉬시고요. 준비 잘해서 앞으로 남은 2025년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잖아요. 2025년 어떻게 좀 헤쳐나갈지 오늘 영상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작하기 전에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도록 하겠고요.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드릴 내용의 커다란 요지는 이제 스타게이트, 이제 데이터 센터 쪽으로의 흐름이 보다 명확해졌다라는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까지는 어쨌든 일본이 금리를 올리고 미국이 낮추게 됐을 때는 이제는 좀 어느 정도의 명확성이 필요하다. 시장이 흔들릴 테니 그 흔들린 자금이 한쪽으로 쏠리는 그 명확한 그 타겟이 필요하다. 그게 바로 이제 스타게이트가 될 것이다라고까지는 설명을 드렸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리 인상이 아직 되지 않았었고, 자, 그리고 미국의 금리를 인하를 할 것인가에 대한, 아니면 동결로 갈 것인가에 대한 그 변동성이 좀 확실하지가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우리 조금만 더 기다려 보자,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렸었죠. 자, 첫 번째, 우리가 기다려 했었던 트럼프 취임이 지나고 이제는 두 번째 일본 금리 인상까지 지나왔습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이제 1월 28일, 29일 사이에 있는 미국 FOMC, 여기까지가 이제 최종으로 남아 있는 우리의 2025년 투자 기조를 결정할 수 있는 빅 이벤트, 금리 이벤트였는데요. 일본의 금리 인상 발표 이후에 트럼프 대통령이 엄청난 힌트를 줬습니다. 금리 많이 내릴 것이다. 그리고 적절한 시기에 연준 의장과 대화를 할 것이다. 자, 연준 의장과 대화, 적절한 시기다라고 함은 결국은 1월 FOMC 전이 되겠죠. 1월 FOMC 전에 금리를 많이 내릴 것이다에 대한 주문을 넣는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이 주문을 언제 1월 FOMC에 반영이 되게 할 것이다에 대한 내용도 될 겁니다. 그래서 미국이 일본이 금리를 올리더라도 미국이 내릴 것이다에 대한 기조가 어느 정도 나왔고요. 자, 이렇게 가게 되면 엔캐리 트레이드에 대한 공포감을 배제할 수 없겠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가 이렇게 강력하게 나가고 있기 때문에 시장은 오히려 안 돌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금리 인하를 한다? 이런 상황에 금리를 올려도 모자랄 판에 금리 인하? 미친 거 아니야? 이런 목소리도 나오지만, 통상적으로 금리를 인하하게 됐을 때 시장이 약세를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기존에도 많이 좀 설명을 드렸었던 내용이지만, 금리를 내리게 됐을 때 시장에서 돈이 이탈하게 되니까. 자, 그런데 이번에 트럼프가 금리를 내려야 된다라고 한 그 의중은 누가 봐도 명백하게 중국을 견제하기 위함이에요. 중국과 그리고 러시아 쪽에 너네 휴전하지 않으면 관세 때릴 거야. 중국 쪽에는 그냥 맞불 작전을 놨어요. 중국은 제로 금리로 간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금리를 거의 바닥, 그리고 바닥 부근에서 뭐 올려봐야 쬐끔 올렸다가 다시 내리고 또 내릴 수도 있습니다. 자, 국채 금리 이렇게 낮추는 이유는 뭐냐면, 중국 입장에서 계속해서 그냥 자급자족을 하겠다는 거예요. 너네 필요 없어. 우리 자급자족하고 돈 찍어내 가지고 물량 만들고 남는 거 너네한테 팔아 가지고 외화 벌어 드릴게, 이거거든요. 자, 근데 외화를 벌어 들이는 이걸 트럼프가 너무 꼴보기가 싫은 거죠. 그러니까 "너네 관세 매길 거야." "안 돼." 이러고 있는 거고. 자, 그리고 결국 중국의 금리를 낮춘다라는 것은 결국 절대값이 아니라 상대값이잖아요. 미국에 비해서 중국의 금리가 낮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중국의 물가가 싸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 싼 물가로 물건을 싸게 만들어서 전 세계에 싸게 뿌리는 거죠. 그게 바로 디플레이션이잖아요. 이 디플레이션이 지금 전 세계의 엄청난 골칫거리입니다. 전 세계 경제 성장을 저해시키고 있어요. 이걸 막기 위해서 지금 시진핑 주석이 트럼프의 관세 정책, "너네 관세 때릴 거야? 그럼 우리 제로 금리로 간다. 너네 우리도 하나의 카드가 있어." 그게 무슨 카드냐? 제로 금리, 그리고 전 세계의 중국 시장이 지배를 하는 거. 이걸 막기 위해서 오히려 트럼프는 금리를 내리겠다는 겁니다. 중국을 따라서 내려가겠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중국의 상대 금리는 좁혀지게 되죠. 그러면 중국에 싸게 덤핑하는 물량의 가격이 상승하게 됩니다. 자, 여기에 관세까지 붙으면 어떻게 되죠? 사실상 중국의 저가, 저렴한 이 물가에 대한 메리트가 떨어지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우리나라 시장에도 기회가 생기는 거고요. 자, 그리고 미국 시장에 뿌려져 있는 중국 자본도 어느 정도 나가게 이탈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효과를 노리기 위해서 트럼프가 1번 "그래 너네 살아라."라고 했지만, 자, 그럼 산다면 금리를 올리게 될 거 아닙니까? 올리게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면 동결로 가거나 일본이 금리를 올렸는데 미국이 내려가면 엔캐리 트레이드 말씀 드렸던 것처럼 자본 이탈이 우려가 되는데 이거를 막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번에 목적이 명확하게 중국 견제용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러면 금리가 내려가게 되면 중국 자본이 이탈하면서 새로운 기업들이 성장하게 되면서, 그리고 최근에 스타게이트 사업이 새롭게 또 퍼뜨리게 되면서 미국 시장은 오히려 더 성장할 것이다. 그럼 어떻게 되죠? 기존에 들어와 있었던 엔캐리 물량이 이탈하지 않겠죠. 자, 동일한 금리여도 어쨌든 올라갈 시장이라면 돈이 이탈하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쵸? 시장이 올라갈 것이다에 대한 확신을 주고 그다음에 금리 조절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트럼프의 의중은 이렇습니다. 그래서 올해 금리 인하를 어쨌든 2회로 줄였는데 그 2회가 오히려 늘어날 수도 있겠다. 자, 그리고 그 늘어나면서 시중에 풀린 그 돈이 어디로 몰린다? 결국은 명확한 곳으로 몰릴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은 은행 입장에서도요, 금리가 낮아지게 되면 투자자들이 결국 이제 돈을 다시 뺄 거 아닙니까? 그리고 공격적인 투자를 하게 될 텐데 그곳이 어디냐라고 한다면 말씀드리는 명확한, 지금 당장 트럼프가 하겠다, 트럼프라는 이미지 자체도 있으니까 그곳이 바로 스타게이트라는 거죠. 그리고 통상적으로 금리가 인하되게 된다라고 한다면 달러의 가치는 낮아집니다. 결국 미국 시장으로 들어가는 돈이 시중에 풀린다라는 거기 때문에 그 시중이 미국 시장이 아니라 전 세계 시장으로 풀리는 거기 때문에. 자, 그런데 이렇게 명확하게 들어갈 타겟이 정해져 있다면 하락한, 그리고 시중에 풀린 달러가 다시 미국으로 들어가게 된다면 오히려 달러가 저렴하기 때문에 미국 시장이 더 투자할 돈이 많이 몰릴 하나의 메리트를 주게 되는 거죠. 그냥 우리나라에서 그 미국 주식 딱 투자한다고 생각했을 때 사실 최근에 비상계엄 이후에 환율이 너무 많이 올랐을 때 그때 미국 주식 투자하기가 되게 조심스러웠던 부분이 있었잖아요. 기업은 올라갈 것 같은데 환율이 너무 올라서 좀 부담스럽다. 그리고 내지는 저는 되게 고점에서 샀는데 환율이 올라 가지고 저는 수익을 좀 꽤 봤습니다. 요런 시청자 여러분들도 계셨는데 환율도 절대 무시할 만한 요소가 아니거든요. 자, 그래서 요런 부분들이 이제 고려가 된다면 좀 긍정적으로 좀 받아들여질 수가 있겠다. 어쨌든 중국이라는 그 명분으로서 금리를 인하는 시켰어야 되는데 인하시킬 명분도 생겼다. 거기에 추가적으로 엔캐리 트레이드라는 하나의 빨간 불을, 좀 장애물을 스무스하게 넘어가려고 한다. 물론 터질 수도 있겠습니다만 지금의 흐름은 그래요. 그래서 어쨌든 이번에 금리 인하로 인해서 우리가 미국 시장이 좀 더 견고해지고 좀 더 상승할 수 있는 하나의 모멘텀이 좀 생겼구나. 다만 모든 기업이 그러지는 않을 겁니다. 오히려 빅테크 쪽에 돈이 더 몰리는, 지금 배트맨 쪽에 돈이 계속해서 더 몰리는 그런 현상은 계속해서 발생을 할 거예요. 어쨌든 뭐 브로드컴, 애플, 테슬라,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아마존, 알파벳, 엔비디아 전부 다 합쳐서 이제 배트맨이라고 하는 이제 매그니피센트 세븐을 넘는 이제 다음 차세대 대장주들이 요렇게 부르잖아요. 근데 요런 기업들의 특징이 타겟을 전 세계로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전 세계 입장에서 이 기업들을 사줄 명분이 충분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테슬라를 달러로 팔면 달러 값 떨어졌을 때 너무 싼데 하고 살 거 아닙니까? 애플 핸드폰 달러로 100달러인데 그전에는 170만 원 하던 게 달러가 떨어져 가지고 140만 원 하네? 넙죽 살 거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이 빅테크들의 주가 그리고 성장이 지속되는 흐름이 2025년에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그 성장한 빅테크들이 투자하는 곳이 어디다? 미국 정부가 투자하는 곳이 어디다? 바로 스타게이트다. 그래서 물론 양자도 있을 것이고 스타게이트, 데이터 센터 이런 부분들도 있을 거고, 아니면 그냥 무난하게 배트맨 기업에 사실 그냥 주가를 계속해서 쭉 넣어도 되는, 2025년 배트맨 갈 거냐? 전 갈 거라고 보고요. 심지어 상승률도 되게 상위권일 거라고 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작년 양자를 기억해 보게 되면 양자 컴퓨터 기업들의 시가총액이 지금 아래 나와 있는 배트맨 기업들에 비하면 정말 몇백 분의 1 이거나 몇 만 분의 1인
기업들도 있잖아요. 자, 결국은 시가총액과 상승폭은 분명히 차이가 많이 나는 거거든요. 어쨌든 리스크 없이 리스크 적게 성장세가 뚜렷한 기업에 투자를 할 거냐, 아니면 지금 상황에서 돈이 몰릴 만한 곳으로 리스키하게 더 고점을 노리는 고점 투자를 할 것이냐, 그거를 우리가 결정을 해야 되는 시기인데, 결국 보수적이든 아니면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든 2월 전에 매수를 해라. FOMC 지나고 나면 본격적으로 상승폭이 나와줄 것이다. 자, 그러니까 2월 전 매수가 핵심이다. 근데 어느 기업에 투자를 할 것이냐, 이게 좀 포인트가 되겠죠. 자, 그러면 너무나도 뻔하게 배트맨 기업은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럼 어느 기업이 2월 이후에 본격적으로 돈이 쏠리는, 금리 인하를 시사한 이후에 돈이 쏠리게 되는 기업이 과연 어디일까? 오늘의 대박주를 준비를 했습니다. 힌트는 명확합니다. 스타게이트가 누가 하는 것이냐? 마이크로소프트, 오픈 AI, 그리고 소프트뱅크, 지금 오라클, 요렇게 합작을 해가지고 데이터 센터를 건설을 합니다. 데이터 센터 건설하는데 이 회사 당사자들은 이미 주가가 올랐거든요. 그럼 그 다음 데이터 센터 다음 데이터 센터 짓는 쪽으로 가겠죠. 자, 투자 받는 쪽으로 가겠죠. 어디가 투자를 받는 건가? 지금 이 합작사로부터 투자를 받으면서 성장할 수 있는 그 산업이 바로 2월 2025년을 주도할 대장주가 되겠죠. 그래서 오늘 그 대장주, 대박주 준비한 거 뜸 안 들이고요, 바로 공개하도록 할 테니까 구독, 좋아요 안 누르신 분들은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확인해 주십시오. 오늘의 대박주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가져온 대박주는 바로 오클로입니다. 자, 최근 들어서 이 SMR에 대한 기대감이 좀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가장 최근 거래 기준으로 뉴스케이 파워 그리고 오클로가 대표적인 이 SMR을 진행을 하고 있는 상장사 중에서는 대장주격에 들어가는 기업들인데, 자, 13.49% 그리고 13.73%의 이렇게 뭐 많다면 많은 상승을 보여줬죠. 자, 그런데 저는 SMR이 감히 이제 양자 컴퓨터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비슷한 상승세는 충분히 보여줄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결국은 상대적으로 시가총액이 굉장히 작고요. 그 단위 자체가요, 기본 600조 시장을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600조에다가 이번에 들어가는 데이터 센터 투자금만 700조입니다. 합치면 1300조인데요. 여기 들어가는 자금들만 합쳐도 사실 이제 SMR 기업들의 시가총액이 기본적으로 10조 언저리예요. 그러니까 이 SMR 기업들이 10조 언저리 시가총액에서 지금 투자금만 600조, 700조 이러면 사실 상승폭은 훨씬 더 어마무시할 수밖에 없거든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이미 많이 튀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겠지만 아직까지는 직접적인 언급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다만 우리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범주거든요. 자, 하나둘씩 좀 설명을 볼 텐데요. 오늘 오클로를 가져온 이유, 결국은 이 전력 문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최근까지만 해도 이 엔비디아의 AI 칩을 주도를 하면서 엔비디아의 상승세가 나왔는데, 자, 결국은 AI 칩은 왜 필요했느냐? 결국은 데이터를 그리고 AI를 가동시키기 위해서죠. 가동시키기 위해서는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이 데이터를 저장하는 곳이 바로 데이터 센터고, 데이터 센터에 600조, 700조를 투자하면서 건설하게 되면 여기 들어가는 전력량이 어마무시하는데 지금 전력 생산량으로는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럼 자연스럽게 이 전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텐데, 자, 양자 컴퓨터를 통해서 저항을 0으로 만들면서 전력을 100%로 그리고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이 있겠고, 오늘 말씀드릴 이 SMR이라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규모도 작은데 에너지, 원전보다 생산량은 훨씬 더 많아요. 자, 그렇다면 원전 그리고 양자 컴퓨터 이 두 가지 방법이 있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지금 당장 AI 시대로 넘어간다라고 하면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둘 중에 상용화가 더 빠른 게 중요하겠죠. 상용화가 더 빨리 되는 건 양자 컴퓨터일까요? SMR일까요? 당연하게도 SMR입니다. 대표적으로 오클로, 그리고 카이로스 파워, 테라 파워, 뉴스케일 파워 이렇게가 있는데요. 기업마다 투자를 한 빅테크들의 종류를 좀 구분을 해서 우리가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뉴스케일 파워야 너무 유명한 기업이니까 대표적인 SMR 기업이다라고 좀 알고 계시면 되는데, 자, 카이로스 파워 같은 경우에는 구글, 알파벳이 투자를 한 스타트업 기업이고, 테라파워 같은 경우에는 빌 게이츠가 투자한, 마이크로소프트가 투자한 SMR 기업이다. 자, 그리고 오늘 소개드리는 오클로는 바로 샘 올트먼이 후원하는 스타트업 기업입니다. 자, 그리고 뭐 카이로스 파워 같은 경우는 상장도 되어 있지 않고요. 자, 이번에 어쨌든 들어가는 세 개의 합작사 좀 보게 되면 오라클 있고, 소프트뱅크 있고, 오픈 AI 있고,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까지 이제 정부에서 함께 좀 투자를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자, 그런데 이 기업들 오클로, 카이로스 파워, 테라 파워, 뉴스케일 파워 중에서 직접적으로 이
합작사에 커넥션이 되고 있는 상장사 어디냐? 바로 오클로가 유일하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오클로는 지금 상용화를 2027년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건 뭐랑 똑같냐면요. 데이터 센터의 활성화되는 시기와 똑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SMR 2027년에 가동할 목표로 데이터 센터 지금 추진하고 있는 스타게이트 사업 동일하게 가져갈 수가 있다는 거고, 자, 오클로를 보다 빠르고 더 많게 더 많이 설치하려고 할 겁니다. 그러려면 투자가 필요할 거고, 오픈 AI 입장에서는 요거를 더 확실하게 면밀하게 가져가려고 할 거고, 오픈 AI를 필두로 한 이 합작사 안에 있는 쩐주라고 하죠. 뭐 소프트뱅크도 있을 것이고, 돈이 확보가 되는 대로 오클로의 성장은 이제는 기정사실화가 되어 있는 상태다. 자, 그래서 이제 앞으로 흐름은 전력으로 갈 거고, 전력을 생산하는 흐름으로 갈 건데, 여기에 필요한 게 SMR이고, 그 SMR 지금 스타게이트라는 사업 안에서 가장 면밀하게 커넥션이 돼 있는 회사는 어디다? 오클로다. 그럼 우리가 오클로를 어떻게 해야 된다? 봐야 된다. 너무 심플하죠. 실제로 지금 미국 빅테크들이 SMR을 선점하기 위해서 하나둘씩 좀 부지를 선점을 하고 SMR 기업들이 좀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내용을 좀 보게 되면요. 이 스타게이트의 투자 금액이 이 718조 원입니다. 718조 원. 근데 오클로의 시가총액이 얼마다? 10조 내외다. 대장주격이라고 할 수 있는 뉴스케일 파워도 10조 내외다. 그래서 결국적으로 스타게이트 그리고 스타게이트뿐 아니라 앞으로 AI 산업 그리고 트럼프 정부에서도 공식적으로 SMR을 밀어주기로 했어요. 자, 지금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부 장관은 미국의 에너지 지배력 강화를 위해 SMR을 정식으로 채택을 할 것이다. SMR이 요긴하다라는 발언을 공식적으로 인사청문회에서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SMR 관련된 투자들이 트럼프 정부에서 하나둘씩 나오게 될 확률이 굉장히 높겠고, 실제로 이 미국 공군에서도 마이크로 원자로를 오클로와 함께 원자로 건설 계약까지 맺으면서 미국 정부가 이 SMR 기업들과 하나둘씩 협약을 맺어가고 있습니다. 샘 올트만뿐이 아니라 오클로가 이제 미국 정부랑도 계약을 하나둘씩 좀 따내가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SMR이 단순하게 뭐 AI 시대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트럼프 시대이기도 하다라는 점. 그래서 트럼프 하면 원전이 수혜주다라는 얘기는 들었었는데 사실 지금까지 뭐 이렇다 할 움직임을 보여주진 않았었잖아요. 근데 이제 트럼프가 취임하고 나서 SMR 공식적으로 언급을 하고, 그리고 이번에 스타게이트 사업을 통해서 에너지 조달원으로서 SMR을 공식 채택을 하게 되면 폭발적인 상승이 가히 나올 수밖에 없을 것이다. 왜? 시가총액이 너무나도 작기 때문에. 투자 금액은 거의 1,000조대인데 시가총액이 10조밖에 되지 않으니까. 이 중에 10%만 SMR 쪽에 투자가 들어와도 100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10조짜리 기업이 100조 투자 받으면 그냥 단순 계산했을 때 100조 가면 어떻게 됩니까? 1000% 상승이고요. 그 반만 들어와도요. 500% 상승이고요. 그 반만 들어와도 250% 상승이에요. 지금 오클로가 쌉니까? 비쌉니까? 굉장히 싼 위치에 있다는 거거든요. 이 부분을 좀 강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이제 2월 달부터 이제 1월 달에 금리 인하에 대한 기조들이 좀 나올 것이고, 금리 인하가 나온다라고 한다면 시장이 일시적으로 빠질 수는 있습니다. 빠지면서 시장에 돈이 이탈이 되고, 금리 인하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SMR 같은 그리고 시중에서 돈을 쉽게 빌릴 수 있게 되죠. 빌리게 되면서 오클로 쪽에 투자금이 시중에 풀린 돈이 SMR 기업 쪽에 들어오게 되면서 한쪽으로 돈이 몰리게 되면서 SMR 기업들 그리고 데이터 센터 그리고 스타게이트 같은 명확하게 정부에서 밀어주는 사업 쪽에 돈이 더 강하게 몰릴 것이다. 그래서 언제다? 2월 전에 매수하는 것이 핵심이다. 라고 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 계시는데 사실 양자 컴퓨터를 지금이라도 사도 됩니까? 사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지만 사실 지금 많이 눌렸다고는 하지만 사실 눌려봐야 뭐 요 정도 눌리는 거 아닙니까? 지금 오클론은 여기 있는데 지금 아이온큐 같은 경우에 예시를 좀 들어놨어요. 자, 아이온큐를 여기서 들어가는 것이냐? 그래서 업사이드를 요 정도 가지고 가는 것이냐? 아니면 그 위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사실 상승한 이후에 눌림목 매매를 할 것이냐? 아니면 저평가돼 있는 지금 저평가 그리고 템베거 가능성이 있는 종목을 매수를 할 것이냐? 이 차이인 거예요. 저한테 물어본다면 새롭게 매수하거나 새롭게 공부를 하시는 분들한테 물어보시면 저는 SMR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자 컴퓨터는 이제부터는 사실 좀 보유자의 영역일 수도 있겠다라는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눈으로 확인하기도 했어요. 돌발 변수가 나왔을 때 무너지는 게 아무래도 더 클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지금 SMR 같은 경우는
아무리 상승을 하다가 돌발 변수가 나와도 뭐 얼마나 올랐다고 그쵸? 떨어져 봐야 다 여기서 또 모아가면 되는 것이고. 다만 아이온큐 같은 이런 양자 컴퓨터는 여기서 돌발 변수가 나오면 정말 리스키한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고민을 좀 하고 계시는 분들, 그리고 미국 주식을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이 처음으로 좀 접근하기 굉장히 좀 좋은 기업이다라고도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클로를 바라보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그게 아니다라면 ETF 상품 쪽을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이제 원전 특히나 이제 SMR 소형 모듈 원전 쪽 관련해서 나오는 뭐 ETF, 뭐 스타게이트 관련된 ETF도 나온다는 얘기는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뭐 나온 건 아니니까. 그래서 좀 더 보수적으로 접근하실 분들은 뭐 ETF 상품들 내지는 좀 나눠서 이렇게 좀 투자하시는 방법도 있겠고, 처음으로 '나는 개별 종목에 한번 투자를 해 보고 싶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오늘 말씀드리는 여러분들 관심 종목에 넣어 놓으시고 여러분들 꼭 한 번씩 관심 가지고 매수하시는 데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요렇게 좀 오늘 영상은 좀 마무리가 될 것 같고요. 제가 명절에 뭐 간혹 간간히 또 영상을 찍어 드릴 거지만 미국 시장은 열리잖아요. 미국 시장이 열리는 동안 나오는 뉴스들, 정보들 요런 거는 제가 주식 공부방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공유를 좀 드릴 거니까 뭐 오클로뿐 아니라 뭐 지금까지 양자 컴퓨터라든지 아니면 다른 스타게이트 관련된 내용이라든지 또 이제 미국 금리 FMC가 또 명절 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요런 내용들까지 공유를 드릴 예정이니까 여러분들 오늘 영상에서 끝내지 마시고 공부방 참여하시는 방법 제가 소개를 드릴 테니까 들어오셔서 돈 받는 거 아닙니다. 들어오셔서 함께 앞으로 미국 주식 시장 좀 잘 이어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영상 마무리하기 전에 공부방 소개 간략하게 좀 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맞이 부자 만들기 프로젝트라는 좀 거창한 이름을 좀 지어 봤는데요. 무료입니다. 돈 받는 거 아니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요. 간략하게 자기소개를 좀 드리자면요. 저는 투자 자산운용사 자격증을 소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문역으로서 이렇게 주식 공부방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정보 공유하고 여러분들한테 종목까지도 소개해 드리면서 시장 분석을 해 드리고 있는 방입니다. 주식 공부방은 요런 분들이 좀 참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관심은 있는데 미국 주식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겠고 무슨 ETF 뭐 TQQQ는 뭐지? ISA를 활용하라는데 뭐지? 굉장히 좀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어느 증권사를 활용할지도 모르겠고 어느 기업을 살지도 잘 모르겠고. 그래서 내가 어느 기업을 살지 모르겠다. 그리고 어느 증권사를 활용하는 게 어느 계좌를 활용하는 게 유리하겠다. 사실 굉장히 쉽거든요. 반면에 쉽지만 이걸 잘 못하면 정말 세금 폭탄을 맞을 수도 있는 게 미국 주식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내가 좀 궁금하거나 아니면 좀 망설여졌던 부분들이 있으시다면 공부방 통해서 여러분들 모두 다 단번에 좀 해결을 하실 수 있게 만들어 놓은 방이니까 모두들 참여를 좀 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참여 방법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668-5284번 수신 전용 번호입니다. 그래서 요 번호로 구독, 좋아요 눌러 주시고 구독자분들이라면 그냥 남겨 주시면 되고 좋아요만 누르고 남겨 주시면 되고 지금 시청하시는 분들 누구나 무료 입장이다 이렇게 만들어 놨죠. 구독자가 아니시라면 지금 구독 누르면 구독자가 되시는 거니까 눌러 주시고 1668-5284번으로 구독했습니다라고 이제 구독 문자 메시지 전송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초대 링크 발송을 해 드릴 건데요. 자, 혹시나 말씀을 드리면 수신 전용 번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요 개인정보 유출이라든지 뭐 스팸 이거 보냈더니 뭐 문자 폭탄이 와요. 이렇게 고민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보시는 것처럼 정말 이제 수신 전용 번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링크 발송 외에는 다른 용도로 활용되지 않습니다. 전부 다 폐기가 될 예정이니까 여러분들 그런 걱정은 뭐 따로 안 해 주셔도 됩니다. 그래서 그런 거 걱정이신 분들은 그리고 그런 거 걱정이신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수신 전용 번호 1668-5284번으로 개설을 해 놓은 거니까 여러분들 부담 없이 지금 바로 문자 메시지 남겨 놓으시면 되겠고요. 제가 들어오실 때 좀 걱정스러운 얘기를 좀 한 가지씩 좀 많이 하는데요. 뭐 들어오고 나서 뭐 "이게 좋다더라. 저게 좋다더라. 뭐 이런 흐름이라더라." 그냥 제가 드리는 그 인사이트를 무작정 받아들이지 마시고 '내가 모자란 부분이 어딘지 내 부족한 부분을 좀 채운다.'라는 생각으로 좀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다.'라고 하면 일단 이거부터 먼저 습득을 해야죠. 이것도 모르는데 시장 공부하고 있으면 의미가 없잖아요. 그쵸? 자, 뭘 사야 될지 모르겠어요. 계좌 개설 다 해 놨는데 뭐 사야 될지 모르겠다. 그럼 뭘 사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먼저 습득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쵸. 그래서 여러분들이 들어와서 어버버버 어영부영하지 마시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리는 숙제는 여러분들이 이 방을 들어와서 뭘 할 건지를 정해 놓고 들어오셔라. 그래야 여러분들이 활용 방법이 200 배가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구독자분들이라면 전부 다 무료다 말씀을 드리니까 들어오셔서 공부하시고 여러분들 미국 주식 하시는 데 있어서 도움들 받아 가시라고 만들어 놓은 방이고, 당연히 천년만년 무료로 운영하는 방은 아니에요. 자, 예시만 몇 가지 좀 보여드리면 요런 식으로 뭐 일론 머스크 그리고 테슬라 관련된 내용이 있을 때 여러분들한테 요런 식으로 계속해서 공유를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뭐 테슬라 350% 상승했었던 흐름을 보여줬었고요. 자, 아이온큐 같은 경우에도 사실 너무나 이제 장안의 화제였기 때문에 아이온큐 좋다더라, 좋다더라. 근데 뭐 때문에 좋은지는 몰랐잖아요. 이게 이렇게 디테일하게 알아보기 전까지는 몰랐잖아요. 그쵸? 자, 그 상황 속에서 이걸 먼저 알고 있었던 사람들은 여기서 잡은 거고, 여기서 잡은 거고, 여기서 잡은 거죠. 자, 이 차이입니다. 자, 그리고 이 방에서 이렇게 대표적인 기업들 말고 좀 저평가되어 있는 포스트 엔비디아, 포스트 테슬라 요런 기업들 관련된 보고서까지도 여러분들한테 요런 식으로 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한테 정말 다 퍼 드리고 있습니다. 많이들 좀 들어오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언제까지 좀 무료로 운영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제가 좀 개인적인 또 텔레그램 방을 또 한 가지 또 개설할까 이렇게 좀 고민 중에 있기 때문에 뭐 그때까지는 무료로 진행을 할 것 같습니다만, 지금 어쨌든 언제든지 무료로 들어올 수 있을 때 들어오셨다가 별로면 나가셔도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많이들 들어오셔 가지고 도움들 받아가실 수 있을 때 빨리 좀 받아가시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어쨌든 물려도 나스닥에 물리라는 말이 있어요. 지금 고점이다, 고점이다는 얘기를 거의 뭐 5 년, 10년 가까이 하고 있습니다. 생각이 내가 조금이라도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최대한 나스닥 시장은 일찍 시작하는 게 좋고요. 관심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없습니다만 결국 우리나라 시장에도 영향이 있거든요. 없으신 분들도 이제는 나스닥 시장을 공부를 해야 되는 시기입니다. 여러분들 1668-5284 번으로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구독이라고 문자 메시지 지금 바로 전송해 놓으면 확인하는 대로 여러분들한테 초대 링크 발송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 많이들 참여하셔 가지고 많이들 도움들 받아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앞으로 여러분들 투자 생활에 있어서 박프로가 항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양질의 영상 뽑아내도록 하겠습니다. 저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영상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